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걷기에 가장 좀 어려운 난관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비 오는 날. 게다가 오늘 월요일이죠. 지금 6시 한 17분, 18분 이쯤 됐죠. 새벽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비가 오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내면서 이렇게 활기차게 또 한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을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봤기 때문에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아침부터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비는 오지 않았다가 아침부터 딱 걷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복장을 갖춰서 이렇게 우비를 이렇게 딱 갖추어 입고 이렇게 모자를 써주고 이렇게 방비를 딱 해서 걷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발도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상황에 맞춰서 방수용 신발을 신었고요. 네. 자, 이 좀 약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잘 이겨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빗물로 땅이 적셔져 가지고 조금 미끄러운 게 느껴지네요. 이럴 때 좀 안 넘어지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낙법으로 잘 이제 딱 지지면서 넘어져도 되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좀 조심해서 평소보다는 조금은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풍부와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 비 오는 날 풍부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하나도 전혀 춥지가 않거든요. 약간 복장도 좀 간소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평소보다요. 평소 뭐 한 5도, 6도, 7도 한 이랬었는데 그거보다 꽤 높습니다. 10도 이상 되는 날씨예요 지금. 낮 기온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 같으면 일교차가 좀 크긴 했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낮에 오히려 쌀쌀한 날씨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장을 좀 잘 갖춰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풍부, 저 개인도 조금 그렇거든요. 사실 주말에 만약에 비가 온다, 주말에 비가 오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주말에는 옷이 젖어도 뭐 집에 가가지고 뭐 빨래를 하면 되고 뭐 언제나 또 뭐 샤워를 하면 되니까 뭐 그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비가 오거나 하면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 딱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조금 그렇죠. 뭐 비가 오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가 오면 낭만적이다. 비 안 오다가 나 이런 날씨 좋아,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비를 좋아하는 분들. 근데 풍부의 경우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습한 날씨 자체가 좀 싫고요. 그리고 옷이 젖는다는 게 좀 별로예요. 풍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걷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에겐 우비가 있고요, 방수 신발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오르막길로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가봅시다. 자,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6시 24분이거든요 주변이 아직 깜깜하죠. 해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침 전혀 춥지 않은 날씨. 자, 힘차게 오르막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참 한국에 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최근의 이슈는 그거 같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에 대한 이슈. 그렇죠. 요즘에 대통령 선거 뭐 한창 막 각 정당에서 막 후보가 나오고 뭐 후보가 결정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청년 이슈들, 뭐 20대 3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올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자체는 내년인데요, 3월 9일이죠 그래도 이미 나라 자체가 좀 그런 체제로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시기인 것 같은데요.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죠. 우리 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청년에게 혜택을 돌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일자리. 하여튼간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일자리 문제, 또 그것만큼 중요한 주거 문제, 집을 마련하는 문제, 그런 게 참 크죠. 항상 청년들은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 자체를 마련하는 거, 순수하게 본인 자신의 힘으로,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부모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원을 받아서 다녔다고 쳐요. 고등교육까지 그렇게 이제 좀 받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 졸업자들이 단순히 혼자 힘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가 쉬운 세상인가요? 지금 한국이 말이죠. 좀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죠. 물론 집값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보고 내 집을 마련하려면 그래도 대학교 졸업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직장에서 뭐 오래 좀 근무를 하든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좀 지낼 수 있는 전세라든지 뭐 이렇게 구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힘들다는 거죠, 사실. 예. 그게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예요. 한국 사회가요. 자본주의의 다른 뜻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자본주의의 개념이 이제 발생하던 그 시기에 아담 스미스가 말하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은 사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생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그냥 무조건 무작정 경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돌아간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려를 하는 그 와중에서, 예, 자본주의가 잘 좀 돌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한 취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거 효율성만 추구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이런 걸 어떤 걸 했을 때 물론 효율도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자신이 좀 남는 게 있으면은 좀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첫 번째 측면, 어떤 효율성 측면이 항상 강조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청년들이 말하자면 이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뭔가를 막 많이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부모의 도움이라든지 뭔가 본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 환경적인 여건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먼저 좋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왔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 탓으로만 돌리면 자기 개인이 발전을 못 하거든요.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말이죠. 물론 저는 지금 어떤 분석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사회가 개선될지는 모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공감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 좋겠지만, 사회 자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 한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영향력을 키워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마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좀 진보주의로 시작했다가 약간 보수주의로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거라기보다는 어떤 진보와 보수 뭐 이념으로 나누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좀 지금까지 직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사회 탓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상황이었으면은 나만큼도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자기 스스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한 게 어디야 막 이러면서, 아무나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근데 별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른 개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나을 게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떤 성과는 결과로서 이루어낸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20대 30대 때는 정말로 투철하게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잘 안 된다는 거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사실은 필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일어났냐 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사실 월요일 아침은 정말로 일어나기 싫죠. 이 일요일이 좀 계속됐으면. 일요일 자체가 일요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월요일이 걱정되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하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아침에 딱 제가 아까 일어나면서 또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말이 있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뭐를 하면서 보냈던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런 방송 컨텐츠들을 또 정리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면, 또 그거 하고 동시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책 읽기. 제가 또 항상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잖아요. 그 책 읽기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언제나. 왜냐하면 항상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마스터피스들, 걸작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중요한 사실들, 중요한 지혜들, 그걸 배워와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명확한 말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옳은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옳은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많이 또 지났네요. 6시 한 40분 다 돼가고 있죠. 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아요. 지금 약간 이슬비처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땅은 좀 많이 젖었어요. 지금 땅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질척거리죠. 이렇게 주변에 화단 이런 데 봐도 좀 많이 젖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잘. 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씩 이제 마주친 것 같아요.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항상 어떤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보다 더 좀 적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뭐 꼰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와, 이게 참 그렇죠.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경우들이 또 많죠. 근데 그거는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지금이라도 본인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약간 생각을 좀 고쳐먹게 됐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걸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네? 내가 얼마나 살았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송강호 배우를 닮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잘생기셨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20대인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출중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뭔가 별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이 생기네, 뭔가 특별히 뭐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뭐 구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말을 안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거꾸로 말이죠,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로 그 빌 게이츠가 어느 대학의 졸업식 현장에서 그렇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설이 또 생각나죠.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다고요. 네? 세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또 스스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복한 환경에서 본인도 태어났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회 활동을 하는, 그 당시 아주 좀 옛날이잖아요. 옛날 1950년대 60년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태어나고 이제 살아가던 그 시대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막 명성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빌 게이츠의 집안 자체가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때 50년대 60년대가 뭡니까? 미국은 자본주의의 꽃을 막 피우던 시대였거든요. 정말로 성장률이 높고, 그렇죠? 70년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50년대 60년대는 거의 황금기 아니었던가요? 미국 경제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서 진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물론 빌 게이츠가 출중한 능력이 있었죠.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또 어마어마했어요. 본인의 노력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주어진 환경과 본인의 노력이 같이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최고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이 있는 학생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의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그런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뭐 이렇게 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좀 경험도 쌓고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 취업은 했고 뭐 결혼할 사람은 있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른들 하면은 항상 뭐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고 있니? 어이 친구야, 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너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니? 최소한 그렇게 말해야죠. 네? 그냥 뭐 어디 취업은 했니? 뭐 공부는 잘 돼간 이게 아니고, 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니? 아 그래, 공부 자체는 힘들지, 최소한 근데 그 공부를 하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니, 넌 하고 싶은 게 뭔데?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하고 싶은 일요? 나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하고 싶은 일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 휘둘리거든요. 얘야, 넌 그냥 뭐 취업하기 좋은 대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 경우를 또 예를 들자면, 그냥 공대 가라고 했었죠. 공대 가면은 워낙에 취업이 잘 되니까, 졸업하면 취업 되거든. 워낙에 이제 큰 회사들이 그런 엔지니어들을 많이 모집을 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공대로 진학하기를. 그러니까 자연계 같으면 공대.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경계열,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런 쪽으로 그냥 가라고 막 그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학생이, 당사자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막말로 공대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간다, 기계공학과를 간다. 거기 가면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수학과인지 뭐 전자공학과인지, 물론 좀 다루는 그 분야 자체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는지 거기 가서, 그리고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취업, 그냥 돈벌이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그거죠. 그냥 대학은 막 정해요. 대학은 어디로 들어갈지 막 정해요. 요즘에 전공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요즘에는 비로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나요? 막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생각을 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냥 막 공무원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참 아쉽죠. 어떤 사회적인 낭비도 좀 많은 편이고, 뭐 사회적인 낭비라고 치지만, 그냥 뭐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그 개인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사람들 자체는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막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는 거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럴 생각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생각이 아니고 그냥 뭐를 하는지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사회에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냥 하게. 하나의 부품이죠, 부품을 그냥. 공장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그냥 돌아가게, 그냥 돌아만 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너 공부는 잘 되니? 취업은 했니? 결혼할 사람은 있니?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진짜 회피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요즘에 좀 재미난 일들 있어? 좀 뭐 즐거운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면 행복하니? 약간 닭살스러운가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아, 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주변을 겪어보니까 이런 일을 뭐 하는 것도 있더라, 요즘에 새롭게 이런 분야도 있는데, 예전에 너 어렸을 때 뭐 하던 거 보면 이런 거 좀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한번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약간 구체적으로 권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그런 경험은 적으니까요. 정말로 자신한테 적합한 일들이 있거든요. 뭐 MBTI 검사다, 무슨 인성검사, 적성검사다 뭐 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서 사람들마다 많은 차이도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꾸준히 계속 관찰을 해왔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가 또 보일 거예요. 그런 거를 지켜봐주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런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나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럼 결국 남는 게 없어요. 막 치열하게 막 살면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막 10년이고 20년이고 항상 그런 일이 있고 나서의 그 공허함, 내가 제대로 산 게 맞느냐,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침 걷기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그건데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한산한 길을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런 목표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음으로써 많은 생각을 또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정리를 하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다짐을 또 하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걸으면서 이렇게 자신도 되돌아보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막 이런저런 막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술도 좀 저녁에 좀 마시게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사실 술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자체를 또 즐기는 것도 있고, 한잔하면서 그런 맛있는 음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이는 그런 또 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생각도 같이 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술을 마실 때 그때만큼은 또 약간 이렇게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좀 예전에 제가 아주 좀 오래전 일인데 신문 기사에서 그런 걸 봤어요. 막 어떤 그때도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행복 지수에 대해서 뭐 이런 부류의 이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분은. 왜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혼자서도 영화관을 많이 가고 그러는 분이라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인데 영화를 그렇게 뭐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딱 기자가 물었는데, 현실과는 달라서요. 그 택시 기사분이 하는 대답이,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사가 몇십 년, 한 10여 년, 많게는 한 20년 그 전에 봤던 기사 같은데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약간 눈물이 막 울컥하기도 했고요. 얼마나 현실 자체가 그렇게 현실에서 만족을 구할 수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면 영화로 도피하는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술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좀 적당하면 좋은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술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에 좀 유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가 좀 넘었죠. 네. 지금 습기가 너무 차가지고 좀 시계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7시 1분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 걷기를 한다는 게 참 상쾌한 일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더 좀 심하긴 한데,
와, 이거 일어나야 되냐, 더 자야 되냐, 약간의 갈등.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잠을 좀 더 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만약에 또 그렇게 하면 후회가 폭풍처럼 막 밀려오지 않을까? 네. 어차피 차이도 없어. 그냥 일어나면 돼. 그 1시간, 2시간 잠을 좀 적게 잔다고 해서 나에게 있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뭐 이런 마인드. 네. 대신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진짜 아까 술 얘기 계속 좀 했는데요, 사실 술 자체, 특히 맥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다양하게 뭐 잘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맥주를 좋아하죠. 소주를 마시기는 하지만 소주도 소맥으로 마시죠. 맥주랑 섞어서 뭐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 술을 좀 줄이고 좀 더 다른 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좋아하는 일 뭐 한 잔씩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계속 좀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약간 요즘에는 조금은, 그래서 스스로도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과도하게 막 마시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보통 또 우리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한번 마시면 또 엄청 또 마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아니고 적절하게, 그렇다고 너무 조금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적절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거는 다 안 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요 정도 뭐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좀 잘 정해서 좀 자신한테 맞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게, 항상 제가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도 아쉬웠던 부분이, 책을 좀 많이 안 읽었던 거. 딴 거는 좀 많이 했는데요,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꼭 주말이 아니라도 오늘 같은 월요일 좀 약간 심적으로는 여유가 좀 없는 날이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이제 유지하는 거, 이 또한 뭐 지나가리다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좀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지금도 많은 양의 비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산은 꼭 필요한 수준이고요. 제 우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많이 젖어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 오늘은.
뚜뚜두두두두. 뚜두두. 뚜두두두. 이번 주는 계속 좀 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도 또 좀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비를 맞고 또 이러다 보면은 감기 걸리게 되고 이러니까요. 하여튼간 오늘 월요일이지만 좀 좋은 마음 먹기를 통해서 예, 오늘 하루도 좀 알차게 보내고 예, 물론 비는 내리고 하지만 건강하게 다시 내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풍부는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바이.